화요일 정치 용봉탕 시간 돌아왔습니다. 국민의힘 김용남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봉주입니다. 준비는 좀 잘 돼갑니까? 당무감사도 있고 이런데. 그거보다는 이제 본선거를 준비하는 예. 시즌이죠. 지금 134일 남았거든요. 네, 너무 적게 남았습니다. 이제 네. 넉 달하고 뭐 열흘 조금 더 남은 건데. 134일이요? 예. 야, 그러니까 확 쳐줘야지네. 네, 진짜 좀 그거 안 세고 계셨단 말이에요. 예, 전 안 세고 있어요. 하긴 뭐 아직 지역구도 안정하셨으니까 뭐 셀 이유가 없겠죠. 지역구는 있죠. 제 마음의 지역구. 그 혼자만 알고 계시면 어떡해요? 선거 지역구를 출마할 사람이. 공표를 하고 얘기를 해야지만 예, 되는데. 아니, 저는 수원 이제 8달 이렇게 예.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해도 현찬을 파네. 저는 이제 지역에 가서 이제 그 구렁이 작전을 피고 있죠. 네. 땅굴을 파고 있는 중입니다. 뭐 혹시나 지역구가 좀 정해지면 우리 뉴스킹에서 또 우리 용봉탕 코너에서 예. 제일 먼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우리 유튜버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 정봉주 TV 지금 38만 4천 명인데 네. 구독자 40만 명 되면 선언하겠다. 그건데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그러다 아니요. 총선 때까지 까지 안 40만 안 되면 되면 어떡하려고. 어떡하실 하면 거예요? 2천 명씩 늘어요. 야. 그러나 갖고. 약간은 그거 일부러 그랬도 했네요. 구독자 늘리려고. 구독자 들어봐요. 뭐 합니까? 아니 장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출마를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중파 또 라디오에서는 우리 뉴스킹에서 말씀 좀 해주시길 바라면서요. 예. 자, 김 의원님. 네. 어제 당무 감사가 결과가 공개가 됐습니다. 네. 당협위원장 컷오프율 22.5%, 또 현역도 22명 컷오프 된다는 어떤 그 좀 지라시도 돌았었거든요. 네. 뭐 얘기 좀 해주실 게 있을까요? 공개된 거는 현역 의원 그리고 원외 당협위원장 중에 1위 네. 배현진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만 발표되고 나머지는 비공개죠. 그러니까 공천관리위원회가 꾸려지면 자료를 그쪽에 넘겨서 공천 과정에서 참고하도록 하겠다는 네. 것이고 다만 소위 찌라시에 누가 컷오프 요거는 그냥 진짜 대상인지는 뭐 국민의힘에서 아니라고 하니까요. 네, 예. 다 돌았는데 네. 그 명단을 보면 수긍 가는 부분도 꽤 많고 네. 그러니까 그럴듯해 보여요. 다만 의외의 인물이 한두 명은 끼어 네. 있습니다만 나머지 그 대상자들은 그럴 수 있겠다라고 수긍은 가는데 모르죠. 진위 여부는 요거는 뭐 확인을 할 방법이 없고 없으니까. 확인을 안 해주니까. 예. 정봉주 의원님. 예. 이번에 하여튼 1등 두 사람만 공개가 됐고 컷오프 대상 의원들은 명단이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제 하위 22명 이 의원들은 앞으로 행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역 의원들. 일단 그 찌라시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내용을 찌라시가 다 돌고 얘기하시면 있다. 안 됩니다. 예, 이 아니 내용은. 찌라시가 네. 돌고 있다라고 하는데 출처가 꽤 정확해 항상 보면. 그렇습니까? 그 여의도 찌라시는 예. 적중률이 많이 떨어져도 한 60%? 그 정도입니까? 예. 올라갈 때 100% 맞히는 경우는 없는데 예. 보통 한 80, 90% 정도 적중률이 나오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걸 본 당직자, 그 당직자가 기자를 통해서 네. 이렇게 아름아름 하면서 또 이제 기자들 중에서 메이저 기자가 아닌 마이너 기자들끼리 기자들 방이 있거든요. 네. 방 연결되면 한 800~900명이 나옵니다. 한두 방에 터트리게 되면 그게 쭉 나가기 때문에 전파력도 꽤 크고 정확도도 꽤 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도는 게 물론 이런 경우 있습니다. 내가 어느 지역에 준비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현역이에요. 네. 근데 이 준비하고 있는 분이 현역 의원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현역 의원을 찌라시에 놓다? 근데 이게 찌라시 형성 과정에서 반영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찌라시가 만들어졌으면은 정보를 유통하는 사람들이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고 적중률이 꽤 있을 거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22명 정도 예. 그러니까 해당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거는 뭐 확인된 건가 이거는? 이것도 확인 안 된 거죠. 이것도 안 된 거죠. 다 예. 확인 안 예. 된 거예요. 예. 근데 20명 정도가 있을 거다. 그러면 이제 원외위원장도 한 20명 된다 이런 얘기인 건데요. 그렇죠. 그런 사실 내용이죠. 원외위원장들은 별로 관심은 없습니다. 여의도서는.
현역 의원이 20명들이 관심이 있다? 예. 어떻게 발표할지 절차가 국회의원 없을 거예요. 네. 민주당 같은 경우는 현행 절차는 예. 당일날 얘기해 줍니다. 당일날 얘기하고 경선 발표하는 날. 예. 감점을 내리잖아요. 민주당 감점을 같은 주죠. 게. 민주당은. 예. 여기 컷오프가 컷오프 하려고 아니라. 하고 그래서 그렇고요. 예. 이렇게 되면은 아마 이 컷오프 분들은 탈당을 해서는 출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저항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게 우리한테 민주당한테는 좀 아파요. 아프다는 건 어떤 거죠? 컷오프는 혁신으로 보입니다. 자르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현역의 기도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은 현역 그 교체하는 게 좋습니까라고 하게 되면 보통 지역별로 60% 정도 현역 교체율이 나와요. 예. 그 정도로 현역 교체율이 높은데 그건 뭐냐면 기득권에 대한 저항 의식이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런데 국힘은 컷오프 이렇게 20명 하네 민주당 몇 명 하지? 이렇게 관심이 확 쏠려는데 민주당은 묵묵부담은 그 요 일주일 동안으로 지지율이 좀 변동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게 실질적으로 국힘은 찌라시는 돌고 뭐 컷오프 뭐 22.5% 뭐 이렇게 그 나오는데 이런 게 혁신하는 모습으로 보이고 민주당은 안 하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그게 장점인 것 같긴 한데 그 이제 컷오프 되는 그 의원들은 지금 말씀대로 뭐 무소속 하든 나갈 가는 아니 근데 없잖아요. 확인을 안 해주잖아요. 예. 당신이 컷오프 대상이야라고 말을 안 해주잖아요. 알 길이 없을 수도 있네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겠네. 그렇죠. 공천 공천에 과정이 와서. 끝나갈 때쯤이나 자기 지역과 관련해서 어떤 발표가 이루어져야 가능한 거지. 뭐 근데 물론 컷오프는 아예 경선에 참여를 안 시키잖아요. 네. 그러면 그 지역에 무소속 출마는 가능합니다. 지금 선거법상 경선에 참여해서 경선 패배한 사람은 그 당일 그 해당 지역구에는 출마 못하도록 못하죠. 되어 예. 있죠.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나중에는 출마가 가능할 텐데 여기 명단에 올라간 현역 의원들은 전부 그거 잘못된 거다. 난 아니다라고 예. 하고 할 거기 때문에 예. 이게 뭐 당장 탈당 사태나 이런 거는 벌어지지 않을 거예요. 본인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예. 근데 이제 대외적으로는 본인이 아니라 그래요. 네. 근데 대내적으로 네. 본인만이 예를 들어 그 지금 그 국힘에 약 110명 정도 의원이라고 한다면 22명이 들어갔어요 하는데 나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곱하기 2 보면 됩니다. 왜냐면 본인이 알거든요. 이게 뭐 나는 잘한다고 맨날 얘기를 하는데 지역구를 어떻게 잘못했고 의원들과의 다면 평가가 어느 정도 나올지가 의원들이 대체로 압니다. 네. 그럼 요분들이 이제 언제 흔들리냐 하면 예를 들어 내가 대구에 좋은 지역구에 있어요. 그럼 나는 공천 받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데 네. 용산 출신 아니면 검찰 출신이 우리 지역에서 중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1월 한 5일쯤에 네. 공직자에서 옷을 벗어요. 그럼 저분이 공천이 되는구나. 난 아웃이구나. 그럼 요때쯤 이제 1월 초에 한번 흔들립니다. 아니 근데 그걸 못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인요한 혁신위에서 내놓은 안건 중에 하나가 그 대통령실 네. 출신에 대한 전략 공천을 아예 안 배제하자. 하겠다. 뭐 이제 예. 물론 당 지도부에서 그거는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들하고는 상관없거든. 지도부 예. 본인 얘기는 아니라 그거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자, 그리고 이번에 1위는 공개가 됐습니다. 현역은 배현진 의원, 네. 또 원외는 나경원 전 의원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나경원 전 의원은 그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 지역구 안 벗어나고 거기에만 찰싹 계속 거기서만 활동한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원외 당협위원장도 아무리 다녀도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거의 태반이에요. 근데 나경원 전 의원은 다니면 다 알잖아요. 인지도가 높죠. 인지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맨날 그 자기 선거구에 골목골목 다니면 소문이 금방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좋은 평가 나올 거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어요. 그런 여론조사도 포함이 되는 것 같네요. 그러면 지역민들 여론조사. 적합도 조사를 하죠. 적합도 조사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받았을 것이다. 그 국힘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민주당은 이제 당원당 규에 그 규정이 되어 있고요.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는 아닌데 보통 평가 그 항목이 10개가 넘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높은 게
의원들 상호 간의 다면 평가. 네. 민주당 같은 경우입니다. 그다음에 지역의 당무 평가. 예. 근데 민주당은 현재로서는 현역 의원들 당무 평가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아. 이제까지 쭉 했는데 예. 그런 게 이제 아주 낮은 점수로 누적이 되고 있고요. 아마 12월 중에 의원들 당무 평가가 가고 의원들 그다음에 의원들 상호 간에 네. 다면 평가. 요 배점이 저는 제일 높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민주당한테는 민주당 그렇군요. 같은 경우는. 예.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요런 평가가 이제 있으면서 의원들의 평가가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국힘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론조사 결과는 다 반영이 되죠. 반영될 적합도 것이다. 조사는. 자, 지금 뭐 하여튼 당무 평가도 있고 또 좀 전에 인요한 혁신위원장 말씀도 했는데 결국 혁신 특히 목요일에 이제 최후 통첩성 무슨 혁신안을 내겠다. 아마 이게 중진들의 어떤 불출마 아니면 험지 출마 얘기로 보이는데요. 소위 2호 혁신안과 관련한 예. 것이죠. 그런데 또 김기현 대표는 또 돌연 윤심 얘기를 또 했습니다. 네. 인 위원장도 그렇고 둘 다 지금 자기한테 대통령 마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분은 윤심을 아실까요? 아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예. 그분도 아마 윤심을 모르실 것 같아요. 아 본인도 모르실 것이다. 그래서 예. 근데 이게 한심한 게 그거죠. 예. 아니 본인이 판단해서 본인이 결정을 해야지. 거기 윤심이 어떤지가 왜 그렇게 중요해요? 네. 그렇잖아요. 본인 일에 대한 본인의 정치적 결단이잖아요. 그럼 본인이 판단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후진적이고 이런 면이 남아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혁신이 필요한 것이죠. 네. 이 부분은 뭐 많은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안 맞는 얘기를 지금 꺼내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뭐 윤심을 운운하면서 윤심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건 매우 적절치 않은 표현이고 더군다나 그런 이야기가 혁신위원장 입에서 나왔다는 건 대단히 실망스러운 일이죠.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걸 주장을 해서 관철을 시키는 거고 그게 안 받아들여지면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또 본인의 어떤 입장 표명과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예. 네. 자, 인 위원장 말 하나만 더 좀 짚어보면 이준석 전 대표 사과는 하긴 했습니다. 예. 부모를 언급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요거를 여당이 혹시 이준석 전 대표하고 선절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글쎄요. 저는 지금 김영남 의원님도 말씀을 네. 하셨지만 100%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이제 예를 들었고 저희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당 지지율보다 예. 높거나 한 50% 정도 넘어가게 되면 윤심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요. 물론 여당일 때는 대통령 의지가 중요한데 당이 주도해서 선거를 치르는 이런 것에 더 박수를 보내는 거지. 예. 지지율도 이렇게 나오는데 네가 윤심이냐 내가 윤심이냐 정확하게 우리가 보기에는 무게중심은 인 의원한테 가 있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뭔가를 보장을 하고 모셔왔을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서 당에서 기강이 먹지 않는다고 해갖고 윤심을 들먹이고 또 김기현 대표는 윤심은 나한테 있다라고 하면서 윤심을 갖고 싸우는데 국힘 지지자나 국힘 의원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저거 별로 높지도 않은 윤심을 갖고 왜 싸워? 이러면서 국힘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이제 좀 실망을 하는 그런 구석이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런데다가 이제 이번에 하지 말아야 될 걸 했단 말이에요. 패드립 이제 뭐 신종어로 패드립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죠. 부모 욕이라고 하죠. 예. 이거를 사석에서 얘기할 수 있겠죠. 뭐 술 한잔 먹다가 야 그거 뭐 그런데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제일 잘못된 게 너 막 싸우다가 너 얘기한다면 너 나이 몇 살이야? 몇 살이야? 네 부모 누구? 막 이러잖아요 그게. 네, 딱 근데 하지 말아야 될 걸 끄집어낸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유한 위원장이 입이 10개라도 할 얘기가 없고 그런데 왜 그랬을까? 요걸 생각을 해보면 그 내부적으로 뭔가 얘기를 하다가 이준석 절마 저거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쳐내는 내부 분위기가 그렇게 투영됐을 거로 보여요. 그렇게 메시지가 그렇게 나온 것이다. 예, 근데 그것도 또 이상한 게 예. 이준석 대표가 신당을 만들겠다 막 가다가 네. 최근에 당에 남아있을 것처럼 한동훈 장관과 투톱 얘기하면서 롤백 분위기가 있을 때 또 그렇게 쳤거든요. 그 도저히 감을 잡을 수 없는 게 이게 진짜 이준석 대표를 쳐내는 건지 네. 안으려고 하는 건지. 근데 이제 지금 시점에서 보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준석 대표와는 건널 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넌 것 같다. 아, 건넌 게 맞습니까, 김영남 의원님? 근데 제가 보기엔 인요한 위원장의 말씀을 이렇게 쭉 들어보면 그 이준석 전 대표가 미스터 린튼이라고 표현한 게 네. 대단히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느 한국의 60대보다도 더 가부장적이고 뭐 좋게 얘기하면 아주 한국적이세요, 사고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매우 잘못된 발언이죠. 물론 이준석 전 대표의 부모를 언급한 거는 있을 수 없는 발언을 한 것인데 인요한 전 위원장의 발언을 쭉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그 맥락을 보면 그게 이준석 전 대표를 바라보는 60대 이상의 가부장적인 사고 체계를 지닌 분들의 어떤 인식을 반영한 발언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정봉주 전 의원님의 분석처럼 저걸 쳐내기로 이미 결정을 해서 나온 발언이라고 단정하기는 조금 아직까지는 단정이 어려워 어렵다. 보여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하태경 의원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서울 출마를 선언했는데 어제 종로에 도전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아, 왜 종로입니까? 제가 보기엔 예. 장고 끝에 악수 둔 것 아, 같아요. 이거 악수입니까? 예. 왜냐하면 아하. 하태경 의원이 다소 이른 시기에 예. 아무도 얘기를 안 할 때 먼저 내가 부산 해운대구를 떠나서 서울에 출마하겠다고 가겠다. 선언을 했잖아요. 예. 많은 분들이 박수를 치고 야 하태경 대단하다 역시 뭐 하태경 최고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네. 어제 종로에 출마하겠다는 선언을 한 이후부터는 네. 박수 소리가 안 들려요. 아하. 왜냐하면 글쎄 종로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네. 이거는 본인의 정치적 체급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가 너무 읽히고 네. 그리고 험지 출마를 할 줄 알았더니 왜 하필 국민의힘 자당 국회의원이 있는 지역구냐. 기본적으로 험지라는 거는 민주당 지역구, 민주당 의원이 있는 지역구를 말하는 거겠죠. 기본적인 기본적으로? 전제죠. 예, 예. 그거는 물론 종로가 국민의힘 입장에서 쉬운 지역구는 아닙니다. 네. 지금 최재형 의원이 보궐선거에 보궐선거 당선이 네. 된 거라서 총선 때는 결코 쉬운 지역구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박수를 받으려면 예. 그러니까 서울에 출마하겠다 그래서 박수 한번 받고 네. 2차로 내가 어딥니다라고 선언했을 때 더 큰 박수를 받기 위한 그런 지역구는 아니에요. 종로는. 아, 종로가. 자, 그럼에도 종로를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선언까지 해버린 결과인데, 정봉주 의원님. 정치 분석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 그 적진에 뛰어들겠다. 예. 내가 폭탄 들고 예. 적의 진지를 공격하겠다고 하면서 저 옆에 있는 개울에 가서 노는 꼴이에요. 아. 예? 개울입니까, 이게? 예, 겨울에 갖고 목욕 좀 하고 좀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겠다. 그러니까 희생 이거거든요. 험지 출마의 핵심 그 컨텐츠가 뭐냐면 네. 희생하라거든요. 근데 종로는 현재 민주당이 유불리를 떠나서 현재 국힘 현역 의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험지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희생한다라고 하는 건 쇼였구나라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핵심이거든요. 네. 결국 정치인은 리더고 리더의 그 덕목이 용기와 희생인데 희생할 용기를 딱 보여준 거예요. 그럼 와갖고 나는 정말 예를 들었고 노도강 같은 경우는 민주당 강세인 지역 아닙니까? 노원, 도봉, 강북이죠. 이런 데 예. 강세 지역이죠. 네. 이런 데 가겠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국힘의 깃발을 꽂고 서울 전체에 이 파급력을 그 파장을 만들겠다. 네. 이렇게 되면 박수를 보내죠. 그걸 요구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었고 인요한 위원장도 영남 중진들이 수도권 예. 험지 출마라라고 하는 것은 강남 서초 송파에 출마하는 거 아니잖아요. 노도강 최소 예. 노도강 정도는 가져야 된다. 그 정도 민주당이 강세인 네. 지역에 가서 예를 들었고 금천 같은 경우도 민주당이 강하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잘 모릅니다. 강선 이번에 좀 알지만 예. 금천에 가겠다 그럼 국민들이 금천은 어디지? 세 번째 아유. 민주당이 맨날 이기는 지역이야. 저는 뭐 예. 아 그럼 여기는 험지구나. 이렇게 하는데 종로는 최재형이 있어. 그리고 종로는 분석을 해보고 들어가면 민주당이 좀 유리하지만 본인은 했을 거예요. 아 종로도 여전히 우리한테 불리한 지역이야. 근데 그렇게 안 보이거든. 그렇게 안 보인다. 그래서 그 부산 해운대에서 올 때도 어차피 공천 못 받을 거니까
마치 희생하는 것처럼 도망간 거야라고 하는 그 얘기가 이제는 또 증폭이 되는 거예요. 아. 그때도 쇼했고 지금도 쇼구나. 그러면 이 종로 출마 선언으로 이제 희생 이제 뭐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 연쇄 효과가 있을 수가 없다고 봐야 됩니까? 그 제가 보기에는 악수 둔 거예요. 아. 그 약간 뜬금포 성격이 강해요. 예. 종로는. 예. 그 종로는 뭐 매번 그런 거는 아닙니다만 거의 대권 주자급이 항상 출마에 거론되는 그렇죠. 지역이잖아요. 예. 뭐 흔히 얘기하는 정치 1번지이고 그래서 그런 상징성 때문에 종로의 그 공천은 가장 뒷부분에 마지막에 결정되거든요. 2020년 총선 때 보면 서울 종로를 갈까 말까 그러다가 결국엔 황교안 당시 대표가 등 떠밀려서 갔는데 가서 대패를 했죠. 그런데 기왕 종로에 출마할 것 같으면 그렇게 고민하고 재고 소위 막말로 간 보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등 떠밀려서 결국엔 갔어요. 근데 반면에 서울 종로는 그만큼 마지막까지 당에서도 공천을 갖고 고민을 합니다. 누가 나가야 될까? 과연 이 상징성 있는 지역구에. 근데 거기를 지금 넉 달도 훨씬 더 남은 이 시점에 내가 종로를 가겠다고 그 선점 효과도 없거든요. 내가 보기엔 악수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다. 종로가 이게 이제 그 하태경 의원이 정치 지금 3선 아니에요. 네. 그러면 국민들이 수준이 무척 높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갖고 국민들에게 트릭을 부리면 안 됩니다. 2016년에 종로에 그때 당시에 오세훈 정세균 대표가 붙었던 거로 기억하는데. 네, 맞습니다. 네. 18% 여론조사 때 이겨요 오세훈 그 후보가. 네. 결국 마지막에 정세균이 이기거든요. 그렇죠. 그럼 16년도부터 최소한 종로는 민주당이 유리한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민주당이 물론 일당이 됐습니다. 한석으로 일당이 돼요. 그런데 2020년에 이낙연 대표가 또 이깁니다. 2022년에 재보궐선거는 대선과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선에서 유리한 국면을 차지하고 있었던 윤석열과 같이 갔던 최재형이 됐을 뿐이지 지난 선거를 보면 종로는 민주당이 유리한 형세가 굳어진 지역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종로를 너도나도 나가려고 그래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되다 보면 종로는 결국은 국힘 쪽에서 본인이 이 계산을 했을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한. 그래서 우리가 불리한 지역이다. 근데 최재형이 있잖아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현역원이 있잖아요. 최근에 이겼잖아요. 그걸 생각을 못했어요. 거기를 가서 내가 그 부산에서 밀려나와서 이제 몸값이 떨어지는데 몸값을 올리겠다. 이게 쇼라는 걸 누구나 아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소문입니다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만약 인천 계양을 해서 이재명 대표와 내년 총선에 붙기로 한다. 붙는다면 계양을 출마 선언을 한다. 그러면 역시 정치적으로는 하태경 의원에 비해서 원희룡 장관이 한 세수 정도는 위구나. 이게 증명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양 간다 그러죠. 하태경 의원도 왜 종로 간다. 그렇죠. 사실은 그런 선언을 했어야 되는 거죠. 뭐 아니면 서울에서 가장 험지로 소문난 곳을 가든지 아니면 지금 민주당 의원 현역 의원 중에 제일 세다고 평가받는 사람 지역구에 가든지 그러면 낙선에도 잃을 게 없거든요. 정치적으로는 믿져야 본전이에요.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험지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거리에 나가서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풍찬 노숙의 인생을 하겠다고 하면서 사실은 또 당선돼 갖고 세비 따박따박 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겠다 이 선언을 한 거거든요. 웃기죠.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알겠습니다. 이게 국힘의 이미지에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국힘은 저렇게 좀 트릭을 쓰는 사람들이 있는 곳인가? 왜냐하면 이런 게 0.1% 0.1% 이렇게 야금야금 먹어가요. 안 좋은 이미지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하태경 의원을 무척 좋아하는데 어제 그 선언은 너무 실망스러워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산 해운대 떠나서 서울 출마 선언했을 때 제가 정말 박수를 크게 쳤거든요. 네, 기억합니다. 어제 선언은 실망이에요. 자, 그리고 또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등판하냐 안 하냐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배우 이정재 씨하고 만나가지고 식사한 사실이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선거 플러스 요인이라고 봐야 됩니까? 대중적인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연예인과 뭐 친분이 있다. 같이 찍은 사진이 노출된다. 정치적으로 손해 볼 거는 없겠죠. 이정재
배우를 좋아하는 분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중에도 많이 계실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근데 정말 지금 보여주고 있는 행보에 의하면 적어도 다음 주에는 출마 선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진은 근데 왜 이게 어떻게 유출이 된 이 거죠? 상태로 법무부 장관을 한 달 이상을 더 한다는 건 좀 어색해요. 제가 보기엔. 이제는 이거는 하는 게 맞다. 고위공직자라기보단 예. 정말 출마를 앞둔 그냥 셀럽의 모습이기 때문에 예. 빨리 출마 선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사진 보고요. 물론 이제 저도 뭐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겠죠. 민주당 쪽 관점에서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데 네. 이거 그 주작이라고 국민들이 다 봅니다. 그럼 조작한 거다? 아니. 스스로 그게 이제 뭐 했다? 스스로 연출한 그림이거든요. 아하. 아주 우연스럽게 뭐 현대고 동창이기 때문에 뭐 가끔 만나고 저녁 먹는다. 왜 이 시기에 저녁을 먹습니까? 그리고 이거요. 국민 배우 이정재한테도 마이너스예요. 왜냐하면 이정재 그렇게 좋아하고 오징어 게임에서도 좋아했던 많은 분들이 예. 저분 그냥 배우인 줄 알았더니 저쪽 정치적 경향성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이정재 배우에게 이거 부정적입니다. 이정재 배우. 정치인들이 그래서 연예인들이거나 이런 국민들 사랑을 받고 있는 이런 분들을 활용하는 그 활용법이 잘못됐어요. 이렇게 활용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알아요. 네. 그 지역에서 내가 국회의원 나갈 때 뭐 친한 사람들 누구 갖고 하는 거 그런 거는 좀 애교로 봐주는데 전국적으로 써먹었잖아요. 네. 이거 안 좋습니다. 이건 안 좋게 본다. 보세요. 이거 예. 분명히 부정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본인은 지금 제가 늘 예를 드는 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메고 골고다 언덕 올라갈 때 그 로마 병정들 사이에서 많은 시민들이 죽여라 네. 그러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어떤 분이냐 하면 어제까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찬양하던 분들이에요. 이런 그 지지와 그다음에 안티 이건 하루아침에 바뀝니다. 아하. 지금 저거 갖고 자기가 유리한 지역 가갖고 막 이 사람들 열광받고 있는 거 여기에 지금 취해 있는 것으로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네. 이거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간다. 근데 그 만남 자체가 예. 뭐 연출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연출은 아닌데 예. 지금 나타나면 TV에 예를 들어갖고요. TV에 이렇게 나타나는 김용남 의원도 어느 지역 가면 열광합니다. 네, 근데 맞습니다. 여기에 취해 있는 정치인은 오래 못 가요. 저도 한때 이거보다 10배 되는 그 열광에 취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풍차 노숙하면서 16년을 왜 그 길거리에서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국회를 못 갔습니다. 예, 뭐 지금 국회 갑니다. 가긴 국회의원이 못 됐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리고 재밌는 게 여론조사나 이런 걸 보면 부울경에서도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가 많이 나와요. 유일하게 나오는 지역은 여론조사 언급하시면 또 어딘지 출처를 아니 그건 밝혀야 되니까 너무 길어지고. 아니, 수치를 얘기 안 하잖아요. 예, 잠깐. 예. 그 네, 김용남 사진은 의원님. 보면 전문가가 찍은 사진 같아요. 왜냐하면 약간 삐뚤어 틀어서 찍었잖아요. 예. 어디 그러면서 이정재 배우하고 있었던 예, 거. 예.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이 이정재 씨보다 키가 더 커 보게 찍었어요. 이거는 연출인 것 같다. 이건 아니 사진은 전문가가 찍은 것 같아요. 예. 제가 보기에 이 키가 더 커 보이게 틀어서 찍으면서 그 사진이 나왔단 말이죠. 네. 공천 염두에 두면서 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는 뭐 그런 거 신경 쓰면서 피곤하게 살아야 돼요. 이주 전 대표는 그 공천 얘기- 받을 거예요. 저는. 아니 눈치 보지 않고 살았습니다. 장모 의원 발언이 생각이 나는데요. 저하고는 결이 완전히 다르죠. 자, 그 이준석 전 대표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동훈 장관이 아직까지 좀 긁어보지 못한 복권이다. 대중 연설하는 것도 본 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나왔을 때 또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아직 의문점 아니냐 이런 얘기 하긴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적으로 대중성을 아직 검증받은 거는 없죠. 네. 그거는 사실 본인이 출마해서 득표가 까지기 전까지는 알 수 없죠. 예. 근데 이준석 전 대표가 한동훈 장관을 자꾸 언급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적절하지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일종의 라이벌 의식을 느끼나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라이벌. 굳이 이준석 전 대표가 계속 언급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이준석 전 대표와 인요한 위원장의 공통점은요. 뭐죠? 말씀이 많다는 거예요. 말이 많다. 말이 많다. 세상 온갖 아하. 세상 만사에 다 이렇게 코멘트가 붙어요. 그런 공통점은 있어 보여요. 어떻습니까? 그 김건희 여사 관련 질문을 만약에 한다면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제 출마를 뭐 할 무렵 예컨대 정치 선언했을 무렵에 그거를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서
뭐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또 분석하는 것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이런 거예요. 그 자체 발광체가 현재로서는 아닌 거로 보여요. 윤석열 대통령의 인기와 지지, 그 정도의 지지에 편승해갖고 가고 있는 듯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고속 승진을 해서 그 법무부 장관이 하면서 민주당과 각을 세우고 좀 다투는 모습에서 좀 인지도를 끌었는데 본인만의 온전한 자기의 얘기를 한 거는 못 봤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김건희 씨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이제 그 특검이 임박하지 않았습니까? 이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 여부가 국민적 관심이란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윤석열 대통령을 배제하고 이 국힘 지지자들도 해야 된다고 보는 분들이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발언을 정확하게 할까? 그래서 지금서부터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열차에 올라타고 시험대에 들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 이준석 대표는 그 얘기를 한 걸 거예요. 한 걸로 봐야 된다. 예. 지금까지는 카페트 깔려 누가 카페트 깔아준다 거기를 걸어왔는데 앞으로는 병조가 깨지고 자갈 널려 있는 거기를 맨발로 가야 되는 이 고난의 행군이 시작이 됐다. 이 얘기를 했는데 한 번도 그런 걸 우리는 본 적이 없지 않냐. 지금까지는 카페트 위에서 멋진 연출하는 모습만 보아왔지.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막상 검증과 노출되는 시점이 되게 되면 지금의 모습은 아닐 것이다. 근데 전 이상한 게요.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장관에 대한 발언이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일방적 짝사랑 메시지를 보내다가 느닷없이 또 가시를 던져요. 이게 뭘까? 우리 김영우 의원님 이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분도 자기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분도. 자, 오늘은 마음을 잘 모른다 스스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용봉탕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용남, 정봉주 전 의원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